허리가 뻣뻣한 건 근육이 약해서가 아닐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깨가 자꾸 아픈 것도 관절이 망가져서가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오늘은 운동이나 스트레칭 이야기 말고 허리와 어깨 통증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에이블 지니입니다. 지난 4편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통증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고등이라는 것.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이 가장 아파하는 두 부위, 허리와 어깨를 중심으로요. 허리가 아프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리가 약해서 아프다. 코어가 부족해서 그렇다. 하지만 신경과학은 조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원래 우리 몸은 아주 똑똑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팔을 들기 직전, 다리를 움직이기 직전, 뇌는 자동으로 허리 깊은 근육들을 아주 미세하게 먼저 켜둡니다. 이걸 feed forward 안정화라고 합니다. 즉 몸은 먼저 안정, 그 다음 움직임이라는 순서로 작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통증이 반복되면 뇌는 이 자동 시스템을 점점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자동 조절 대신 몸을 과하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그 결과 허리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허리를 너무 세게 지키면서 움직임이 굳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허리가 뻣뻣하다라는 감각은 뼈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보호 반응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코어가 먼저 작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지입니다. 우리 몸의 안정은 항상 아래에서부터 만들어져요. 발이 지면을 느끼고 다리가 하중을 받아주고 골반이 중심에서 안정이 되면 그때 코어는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즉 코어는 써야 하는 근육이 아니라 지지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켜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반복되는 많은 경우는 코어가 약해서라기보다 내 몸이 어디를 딛고 있는지,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뇌가 명확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이해하면 이 시스템이 왜 무너지는지도 보이기 시작하죠. 피드포워드 안정화는 통증 때문만이 아니라 감각과 경험에 의해서 작동을 해요. 통증이 반복될 때는 물론이고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나 움직임의 다양성이 부족한 환경, 발이나 고관절의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는 뇌가 충분히 위치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또 몸을 늘 힘으로 통제하려는 습관이나 움직임의 경험이 적은 경우, 그리고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서도 이 자동 안정 시스템은 쉽게 늦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강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엔 어깨 이야기예요.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자유로운 관절입니다. 그래서 뇌가 위치와 움직임을 아주 정교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어깨 통증이 오래되면 뇌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뇌의 감각 지도에서 어깨 영역이 점점 흐려져서 마치 수채화처럼 번져요. 이것을 스머징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뇌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요. 어깨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뇌는 항상 이렇게 판단하죠. 모르면 위험해. 그래서 통증은 더 커지고 움직임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다시 더 굳어버립니다. 어깨의 뇌지도가 흐려졌을 때 가장 빠르게 복구되는 감각은 시각 정보입니다. 눈은 뇌에게 지금 이 움직임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현재 상태의 정답지를 보여주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거나 시각을 활용해서 아주 작고 느린 움직임을 수행하면 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위치 정보가 다시 또렷해지고 움직임에 대한 예측이 안정되고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뇌는 더 이상 지금 이 움직임을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죠.
그 결과 보호 반응이 서서히 풀리고 통증 신호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 피드백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크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거울은 몸을 고쳐주는 도구가 아니라 뇌가 다시 믿을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창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허리는 타이밍을 다시 배우는 것, 어깨는 감각 지도를 다시 또렷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허리의 타이밍을 다시 깨워볼게요. 오늘은 지지에서 시작해 타이밍까지 연결합니다. 배에 힘을 꽉 주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뇌가 안정감을 느끼도록 아주 부드럽게 진행할게요. 누워서 무릎을 세웁니다. 천골과 꼬리뼈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발바닥으로 서 있는 것처럼 골반 뒤쪽이 바닥에 지지되는 감각입니다. 힘으로 누르지 말고 천골의 묵직한 무게만 느껴봅니다. 내쉬는 숨을 길게 가져가면서 중심이 안정되는 느낌을 확인하세요. 이제 골반을 작게 4회씩 움직여 볼게요. 골반을 시원한 물이 찰랑거리는 둥근 대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내쉬는 숨에 골반 그릇의 물을 배꼽 쪽으로 기울여 쏟아낸다고 생각하세요. 내쉬면서 그 물을 이제는 내 발 쪽으로 쏟아봅니다. 다시 배꼽 쪽으로 보낼 때 아랫배가 납작해지면서 허리가 바닥에 묵직하게 밀착됩니다. 발 쪽으로 보낼 때 치골이 바닥 쪽으로 무거워지면서 허리 뒤쪽에 작은 터널이 생겨요. 움직임 반복합니다. 배꼽 쪽으로 보낼 때 허리를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미끄러지고, 발 쪽으로 보낼 때는 치골이 발등 쪽으로 멀어지면서 꼬리뼈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제 무릎은 천장을 향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회전을 해볼게요. 내쉬면서 왼쪽으로 기울이고 반대쪽으로도 기울여 봅니다. 왼쪽으로 보낼 때 왼쪽 엉덩이가 바닥을 묵직하게 누르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오른쪽으로 보낼 때 왼쪽 엉덩이가 살짝 들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움직임 반복할게요. 엉덩이가 살짝 무게 이동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움직이는 동안 무릎이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젠 원을 그려볼게요. 그릇 아래에 있는 물을 가장자리 벽을 따라서 한 바퀴 크게 돌려본다고 상상하며 4회씩 반복합니다. 물이 그릇 벽을 타고 끊김없이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크기보다 부드러움에 집중하세요. 반대쪽으로도 4회 그려보세요. 몸이 어느 한 곳에서 툭 끊기지 않게 그릇벽 전체를 골고루 적시면서 아주 부드럽게 느릿하게 움직여 보세요. 이 과정은 스트레칭이 아니라 골반 위치 감각을 또렷하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허리의 안정성을 도와주는 깊은 속근육을 깨워 볼게요. 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작은 감각을 찾는 시간입니다. 숨을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골반 바닥이 가볍게 배꼽 쪽으로 올라오고 배꼽은 척추 쪽으로 부드럽게 가까워집니다.
얇은 지퍼를 조심스럽게 올리듯 20%의 힘으로만 할게요. 마시면서 이완하고 내쉬면서 같은 움직임을 반복할게요. 배꼽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꼬리뼈는 무거운 쇠구슬처럼 바닥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아요. 이 두 힘이 서로 반대로 당겨지면서 허리 공간이 팽팽해지는 느낌을 찾아보세요. 이제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는지 움직임으로 확인해 볼게요. 내쉬는 숨에 오른쪽 다리를 길게 뻗습니다. 이때 골반이 흔들리지 않는지 먼저 반응하는 안정감을 느껴보세요. 반대쪽도 길게 뻗어 볼게요. 마시면서 돌아오고 오른쪽 다리를 길게 뻗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반대쪽 다리도 길게 뻗었다가 마시는 숨에 돌아옵니다. 이제 내쉬는 숨에 오른 다리를 들어볼게요. 이때 골반의 중심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하시고 반대쪽 다리도 들어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동시에 천천히 들어봅니다. 이 순간 뇌는 다시 자동 안정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반대쪽도 반복할게요.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바로 타이밍 재학습입니다. 어깨 통증이 오래되면 뇌 안에서 어깨의 위치 지도가 흐려집니다. 지금부터 감각 지도를 다시 또렷하게 만들어 볼게요. 벽 앞에 서서 아픈 쪽 손바닥을 벽에 가볍게 댑니다. 팔꿈치는 편안하게 두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 높이를 찾으세요. 손가락 하나하나와 손바닥 전체가 닿는 촉감을 느껴봅니다. 이 접촉 정보만으로도 뇌는 어깨 위치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주 작은 원을 그려볼게요. 시계 방향으로 5번 원을 그려봅니다. 거의 멈춘 것처럼 천천히 움직입니다. 손바닥이 벽을 스치는 감각과 어깨 깊은 곳의 미세한 회전을 조용히 느껴보세요. 반대쪽 방향도 5번 진행합니다. 이 동작은 운동이 아니라 뇌에 고해상도 움직임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손바닥으로 벽에 아주 작게 이름을 써볼게요. 일정한 패턴보다 조금 더 복잡한 움직임이 뇌를 더 많이 깨웁니다. 손끝의 경로와 어깨 안쪽의 움직임을 함께 느껴보세요. 통증이 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울을 가슴 중앙에 세로로 세우고 거울이 내 몸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벽이라고 생각하세요. 통증이 있는 팔은 거울 뒤, 보이지 않는 쪽에 두고 움직임이 편한 팔은 거울에 비치는 쪽에 둡니다. 고개를 살짝 돌려서 거울 속 팔만 보이도록 시선을 맞추고 거울 속 팔의 위치가 마치 숨겨진 팔의 위치와 겹쳐 보이도록 하세요. 거울에 비친 팔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거울 속을 보면 뇌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픈 쪽 팔이 저기 있구나.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어. 이 인식만으로도 뇌의 경계는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면서
아픈 쪽도 안전하다고 학습하기 시작해요. 이 과정은 움직임과 통증을 연결해 둔 회로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아픈 팔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눈으로 움직임을 확인하면 뇌는 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얻고 불필요한 보상 움직임이 줄어들어요. 시각은 뇌 지도 오류를 수정하는 가장 빠른 감각입니다. 오늘 한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뇌를 다시 교육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허리는 타이밍을 배우고 어깨는 감각 지도를 되찾는 것. 하루 7분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아니라 뇌가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몸에 여백을 만듭니다. 에이블 진이었습니다.